네, 이번 영상은 많은 취준생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양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수는 적지만 질이 높은 자소서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그 근거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질입니다. 양치기보다는 질이 높은 자소서를 만들자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를 보시면 자소서에 집중할 시간이 생각보다 제한적이에요. 보통 뭐 정말 5월, 6월, 7월 이때 맞는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에 첫 취준인 사람들은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자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전에 쓰면 정말 좋겠지만 그전에는 보통 스펙이나 뭐 자소서 외에 우리가 보통 뭐 어학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6월에서 7월이더라고요. 그러면 8월 초에 시작한다 쳤을 때 우리가 8월이랑 9월까지 한 2달 정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오직 자소서만 쓸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8월에 들어가면 인적성 준비도 해야 되고 또 9월 말부터 면접이 빠른 경우에는 면접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2달이라는 시간도 완벽하게 몰입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때 여차여차해서 취업이 되면 정말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취업이 안 될 경우를 보자면 1월, 2월에 다시 자소서를 쓸 수 있죠.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소서만 고치고 수정하는 기간을 보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때 심리적으로도 만약에 떨어지면 좀 더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자격증을 뭐 준비하던가 아니면 인턴을 하던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멘탈이 붕괴돼서 또 약간 하다가 2월에 시작하는 경우도 다반사죠. 자, 따라서 어차피 자소서에 집중할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냥 허투루 양치기 때려서 가능성 없는 거 만든 다음에 또 실패한 다음에 1월, 2월에 또 그거 또 쓰고 이렇게 할 바에 완벽하게 확률 높은 양질의 자소서를 만들자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양질의 해외 영업 직무 중심의 코어 자소서가 있다면 양산이 가능합니다. 네, 보통 겹치는 질문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외 영업 직무 중심으로 핵심 코어 자소서를 만들면 양산은 가능하지만 하지만 주요 기업들은 더욱더 시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 정보를 탐색하고 뭐가 중요한지, 여기에서 나의 지원 동기를 어떻게 맞추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합니다. 결국 회사 지원 동기랑 포부는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회사마다 각자 갖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회사 탐색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적어도 처음 취준하는 분들이라면 그 수가 좀 적더라도 양질의 자소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한솔재지에 제가 썼던 자소서인데요. 이때 자소서를 쓰는데 시간이 아마 한 이틀 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뭐 대강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썼었는데 자 보시면 한솔재지와 함께 끊임없는 도전을 펼치겠습니다. 너무 진부해요. 이게 도저히 고민했다고 보기 애매한 그런 제목이죠. 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그렇게 해서 동아리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솔 제지에 갑자기 정보를 쓴 다음에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이겁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 검색이나 고민이 없는 자소서이기 때문에 결국 논리랑 근거가 부족한 흔한 자소서가 돼버렸어요. 이 내용 소재는 다른 데다 써먹을 수 있겠지만 회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자소서는 탈락 자소서가 됐습니다. 두 번째예요. 대한항공과 함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딱 봐도 너무 뻔하죠, 이것도. 뭐 도전을 즐긴대요. 도전을 즐겨서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했대요. 그 다음에 갑자기 대한항공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저의 가치관과 부합함을 알았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회사 정보
좀 늘려놓은 다음에 저 여기에 부합해요. 혁신을 이루겠어요. 솔직히 어거지죠. 정말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인사 담당자라도 이 당시에는 제가 못 느꼈지만 지금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절대 안 뽑을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우리 회사를 들어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엔 다른 자소서입니다. 트레이딩 부문 강화와 신규 사업 발굴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렇게 흔치도 않고 뭐 적당.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철광과 가스전 사업과 더불어 곡물 LNG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진한 트레이딩 실적과 가스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아쉽습니다. 여기에 저의 이러한 역량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포부나 역량 소개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앞에 두 문장이 정말 짧고 별거 아니겠지만 저는 현직자랑 직접 인터뷰를 하고 CEO 메시지까지 제가 얻어서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다니는 현업에 있으신 한 세 분이랑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의 주요 관심사를 파악해서 짧게 문장을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충분히 회사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아, 얘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봤구나. 그 다음에 이런 역량이 있대. 야, 얘가 또 우리 트레이딩 실적이나 이런 부분 약하고 가스전에 대한 의존도 높은 거 알고 있네. 야, 오케이. 너 우리 회사에 정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자소서는 합격 자소서가 됐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선택은 뭐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제 같은 그룹사에 입사한 동기들을 보면 뭐 자소서를 70개 썼다는 친구도 있고 50개 썼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몇 개 합격했냐 물어보면 6, 7개 합격했대요. 자, 저는 14개를 써서 10개를 합격했었는데요. 결국 70개, 50개 이렇게 써도 시간은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면 과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서류 합격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가능성이 있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해 주시고 양질의 자소서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